매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필성 변호사 또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 3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변호사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은 정말 든든한 변호사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더 변호사 같지 않게 보실 텐데. 아닙니다. 위트 있는 또 생각 있는 변호사다 네. 이렇게 글들이 많이 오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까? 전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냥 뭐 직업이니까 하는 거죠. 아, 후회한 적도 있습니까 혹시? 뭐 후회한다기보다는 네. 이게 진짜 안 맞긴 안 맞는구나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이과 물리학 전공을 하셨죠? 네. 예, 했는데 이제 변호사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랑 또 같은 또래인데 그 당시에 물리학은 뭐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렇죠. 제가 네. 아인슈타인 같은 정말 똑똑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머리 너무 좋고 공부도 너무 잘하던. 뭐 그런 말씀을.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조합이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육회 통쾌 상쾌하다 그 말씀도 주시고요. 자, 오늘 고정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주목했던 이슈, 인상 깊었던 이슈. 먼저 네.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 이시원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하. 그 경찰에서 그 기록을 회수하는 당일에 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인과 네. 관리관과 네. 통화를 했다는 게 그것도 이제 원래 통화하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네. 개인 010 네.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이 과연 개인적으로 네. 전화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공직기관 비서관을 비서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은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닌가? 아하. 대통령에게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눈에 네. 띈다. 네. 뭐 제가 이제 법무관리관실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딱 두 군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국방부 군인이기 때문에 국방부이긴 하지만 또 법조잖아요. 네. 그래서 법사위 국정감사도 받고 국방위 국정 같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계통인 공직기관 비서관 얘기도 있고 또 국방계통 안보실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네. 이게 가장 큰 이슈다 봤던 것 같은데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떤 부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저기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협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협치요. 네. 예. 협치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지금 국회의장 나오신 분들이 예. 이 후보군들 중에 협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제 지난 국회에서 협치 얘기를 하셨던 국회의장 두 분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박병석, 김진태 네, 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김진표. 근데, 예, 예. 자꾸 김진태로 제가. 예. 예. 지금 지난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지난 국회에서도 네. 어쨌든 180석 정도 되는 그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이 180석을 과반수를 넘기나 안 넘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하, 사실은. 협치라는 부분. 네. 뭐 물론 뭐 협치나 이런 것들이 대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지만 네. 과연 지난 그 21대 국회에서 협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나. 그래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견제,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아하. 이번 투표에서 선거에서 그런 국민들의 총의가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여전히 협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와 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보수언론, 뭐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그런 언론들도 네. 하나같이 다 협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치 타령.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요. 네. 4월 23일 날 기사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참모사의 반려안에 김치찌개 간담회에 빈대쪽 족발도 넣자. 이 단독 기사를 달고 나왔어요. 네. 사실 지금 그 여당 입장, 즉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심판이나 이런 중간평가를 받은 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정을 쇄신하고 그 다음에
거대 야당에게 협치에 손을 내밀어야 될 상황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여당해야 됩니다. 네, 예, 네, 지금 협치를 하라는 얘기는 전부 민주당한테 하고 있어요. 아,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협치를 말씀하셔야 될 대통령께서는 빈대떡 족발도 같이 먹자. 예. 이걸 단독으로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방송 이게 나오는 걸 보면서 변하는 게 없구나. 네. 결국 협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국회의장을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까지 또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지지하는 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협치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의사나 총의가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그 우리 뭐 멀리 볼 것 없이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 네.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에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과연 180석을 갖고 지난 민주당이 그 견제 균형을 했느냐 그 얘기에 의문이 간다는 네, 거잖아요. 의문이 가고요. 그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계속 하셔도 돼요. 예. 관련해서 본인 제가 자리예요. 예. 관련해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좀 전에도 지금 이제 여야 영수회담 얘기가 네. 있었단 말입니다. 그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요.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대통령이 네. 그 야당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럼 이때까지 인정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협치 얘기를 꺼내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네. 이런 지금 이런 대통령이 이런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상황. 총선 이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총선 때 그런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확인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김치찌개와 족발과 네. 빈대떡을 먹자고 단독 말씀하시고 이게 단독으로 보수 언론 단독으로 다루는 이 상황에서 네. 지금 민주당의 특히 중진 의원들이 협치를 말할 땐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흘러님 협치하다가 쏘가 넘어간다. 단풍님 협치라 말만 들어도 숨이 팍팍 막힌다. 그리고 소량님 그만큼 쏟고 들러리하고도 협치를 찾는 놈들은 죄송합니다. 의원 자격 없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예, 누가 되시든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을 잘해서 네.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이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하고 싶어서. 네. 저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을 네. 이제 임명하면서 대통령 뜻이 확실히 좀 알려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예. 기본적으로 기존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만날 필요 없다. 피해자라고 했죠. 범죄 혐의자랑 그렇죠. 만날 수 없다. 만날 필요가 없는데 예. 그 이유가 피의자기 때문이다. 네.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게다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했는데 네. 이 낙선을 한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취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재취업. 입장에서 네.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친일 사관이 좀 문제가 있었다. 역사인식 관련해서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역사인식이 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네. 없다라고 하고 조선이 못나서 스스로 망한 것이다. 그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역사 뭐 학자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해라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면면이 도저히 이게 비서실장으로 가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걸 보니 네. 앞으로의 국정 기조도 좀 내다볼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조금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시는 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뭐 총리 임명도 돼야 되고 또 곧 있을 22대 국회 또 국회의장 또 원내대표까지 여러 인선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두 분 우리 변호사님이 어떤 기준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변호사들 모여있고 우리 이슈 샤머업 시간에서 가장 봐야 될 게 또 가장 또 많이 요청하는 게 지금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둘러싼 진실 공방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입니다. 네. 요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 궁금한데 보도가 단편만 되고 있고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일단 신 변호사님, 현재 공방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네. 검찰이 네. 매우 좀 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급급하게 지금 말을 막고 있다. 네네. 좀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검찰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을 날짜, 시간 이런 거를 막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말을 바꾸고 있다라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공세를 펼치는데 네. 사실 검찰의 그 저는 반박이 더 옹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술을 마셨다라고 지목한 장소가 뭐 1315실 안에 검사 예. 뭐 영상 녹화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지금 뭐 1315 1315호라고 지목되고 그 전에는 창고라고 써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장소라고 예. 하는 지목했더니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장소다. 근데 술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게 너무 웃겼던 게 사실 교도관들이 뭐 교도관들은 복도에 앉아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교도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되죠.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 교도관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복도에 앉아서 그렇죠. 딴데 있죠. 그렇죠. 예. 그냥 전혀 검사실 내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한 번만이라도 같이 동석을 해서 참석을 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아하. 그 검사실 분위기를 전혀 몰라서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먹힐 수가 있겠죠. 네. 교도관들이 교도관들이 누가 지켜봅니까? 네. 네. 그리고 검사실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이런 걸로 반박을 하는 것도 저는 매우 옹색하다. 원칙적인 얘기죠. 당연히 안 그렇죠. 되죠. 예. 아니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라 마실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신 사람들의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선자도 마신 적이 마신 적 있다 하잖아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좀 관련 이 사건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예, 변호를 좀 하고 있죠. 네, 관련 다른 사건이고요. 관련 사건이에요? 아니 이것만이 이제 예, 이건은 아니지만. 이건은 예. 아니죠. 이건은 아닌데 네. 아직 그 이재명 대표가 이건 관련해서는 아직 그 뭡니까 기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건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네, 거죠. 예. 뭐 이미 그 민주당에서 논평도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제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올해 1월 23일 날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제가 지금 그 오후에 유동규 증인이 그 변호인 질문에 이런 답을 했어요. 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 안 시킬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남욱이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들었다는 말인가요? 라고 부르니까 예. 예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변호인들 우리 이 피고인 측 질문이었나요? 네. 그 답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누구로부터 들었냐니까 네. 남욱으로부터 들었다. 남욱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남욱이 그렇게 회유를 당했다는 얘기를 공개 법정에서 했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고민을 했는데 네. 공개 법정에서 이걸 실제로 남욱이 회유를 당했다는 얘기를 남욱이 했다는 얘기를 유동규 씨가 했고요. 예. 그 이야기를 기자들이 다 들었는데 예. 받아쓰는 기자는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받아쓰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거 논평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은 나올 텐데요. 예. 물론 뭐 저는 이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 뭐 이제 공개 법정에서 다 나왔다. 이건 이화영도 공개 법정에서 얘기한 거 받아 쓴 거니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공개 법정에 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라 들었었기 때문에 뭐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사건은 제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네.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놀랍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술 먹고 안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말했던 부분. 진술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자신들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인들의 진술을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답해주면 해주겠다. 그거를 지금 유동규 재판에서 유동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술 먹고 안 먹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네. 사실은. 게다가 이 담당 검사 네. 김영일 검사가 김영일 검사가 전에도 네. 굉장히 IBS 홀딩스 그렇죠. 사건에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뭐 진술을 자기가 회유하겠다 이런 어떤 진술을 받겠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실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네. 더 큰 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김영일 검사에 대해서 계속 규탄을 하고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반드시 징계를 하거나 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담당 검사로 오면서 이건 내가 전문 분야야. 아, 예. 특수통 전문 분야야. 진술은 이렇게 받아내는 거야. 라고. 왜냐면 종전에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좀 강인하지 못했다라는 네. 평가로 인해서 바뀌어지면서 이런 건 내가 전문이지. 라고 하면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출정한 횟수가 네. 70차례가 넘는데 네. 그 중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은 뭐 20차례. 예. 라고 해요. 그럼 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간에는 뭐 했냐. 그 출정 기록 전체를 봐야지. 뭐 그 언급된 날짜라든지 이런 네. 거를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해서 언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검찰들은 그날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특정하면서 이날은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 오히려 더 이 사건을 이상하다. 마치 변경했다. 이 아하. 사건에 대해서 옹색한 변명으로 전체의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라든지 그리고 다 관계자들에 대해서 네. 같이 출정 기록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김광민 변호사의 그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공개하고 하면은 왜 같이 공범들을 같이 만나게 했느냐. 이것도 검찰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질 조사가 아닌 한 어떻게 공범들을 같은 자리에 함께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김영일 아마 검사가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견책을 견책. 아주 낮은 네네, 가장- 최고로 낮은 그렇죠. 견책을 받은 걸로 견책은 사실은 징계라고 징계가 보기가 아니죠. 어렵죠. 거의 네. 그냥 네. 그 정도 만약에 잘못했다면 크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아마 견책 정도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승승장구해서 검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실 공방 특히 대검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수원지검 일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 언론에서 크게 다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셔야 될,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검찰이 언론 대응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검찰이요? 예.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가 정확히 말하면 네. 유동규가 남욱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네. 그러니까 남욱한테 너 우리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가 네. 남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날 이게 이 정도 엄청 큰 사건이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건인데 안 나왔잖아요. 보도가 안 됐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수사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보도 자료 보면 그 네. 1월 13일자 그 원자리에 보도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건 지금 떴단 말이에요. 네. 떠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아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아하. 검찰은 언론의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언론이 움직이면 대응을 하는 거고 언론이 별 반응 없으면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검찰의 존립을 위태하게 만들 거라도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를 들어 중요 사건의 징의 네. 신문 이런 걸 하면요. 상당 부분 그 법원의 그 법정에서 하는 무슨 질문이나 액션 네.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이 기자들에게 이제 받았을 수 있는 꼭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네. 것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뭐 하여튼 이 어떻게 이전 부지사하고 검찰 공방 어떻게 뭐 말씀 주십시오. 총전 사건과 이 사건과 다른 점은 네. 거기서는 이제 완벽하게 회유가 된 두 인물이 나오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사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게 검찰의 방식이 일절 없고 그냥 회유 이런 그 말만 나온 거죠. 그렇죠. 말만 증인신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는 뭐 타격이 없죠.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회유를 해서 진실을 말했다라고 말하면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유를 해서 거짓을 말했다냐 진실을 말했다냐 이게 문제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는 회유를 당하지 않고 내가 이런 방식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어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흰 잔에 술이 따라줬는데 네. 냄새를 맡으면 소주였다. 한 모금 마셨더니 소주였다. 근데 한 모금 마셨더니가 마셨냐 안 마셨냐 이걸 갖고 공방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나와서 사실 검찰총장 이름도 까먹고 있었어요. 이원석이죠. 검찰총장인데 이원석. 존재감이 전혀 없어서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막무가내식 사법 방해를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뭐 직격한다고 또 보도가 막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실 정확하게는 아닌데 관련 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웃긴 게 김성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썼다고 하는 김성태 회장은 네. 이재명 대표랑 일면식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아무런 정말 그야말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 김성태 회장을 끌어다가 당신 이 돈 이재명을 위해서 썼지? 라고 해서 김성태가 네! 하면은 그 돈을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게 됩니까? 이런 식이라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인을 데리고 와서 찍어내리고자 하는 정치인을 향해서 썼다고 해라! 라고 하면은 누구든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너무나 심각하다. 두 분도 이제 변호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미국은 사실은 이게 풀 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인정하라. 그러면 양형을 줄여주겠다. 근데 우리나라 법제는 사실 회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까? 커피 같은 거 받아 드신 적 있습니까? 조사 갔다가? 조사 가서 커피나 이런 것들은 제가 챙겨 먹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커피가 옆에 있어요. 그렇죠. 실무관 자리 옆에 가서 이제 뺏어 먹기도 그쵸. 하고 하는데 술을 먹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의 근데 변호사가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사실은 이렇게 회유를 할 때 변호사가 같이 껴있어 변호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실제로 더 변호사가 자연스럽겠죠. 없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변호사는 없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자연스럽잖아요. 특히 이제 검사실이 따로 있어요. 네. 다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종합 그 사무실이 있다면 옆에 검사가 개인적으로 있는 공간인데 거기 소파도 있고 막 거기 그렇죠. 들어가서 아마 또 얘기도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나 진실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회유를 하거나 술을 먹여서 회유를 시켰다 그러면 충격적일 수 있는데 네. 우리 그냥 짧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흐지부지 끝날 그러니까 거예요. 이건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지금 이걸 사실은 공수처가 해야 될 사건인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력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사건도 너무 많아요, 공수처에 지금. 예, 네.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사실은 좀 그나마 수사처럼 하려면 특검밖에 없거든요. 특검해야 되는 거. 국정조사로도 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특검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특검이 누가 오든 간에 네. 특검 밑에 있는 실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검찰이었습니다. 또 검사들인데. 네,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 전부 네. 검찰 수사관들이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좀 알려진 것보다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하고 제가 네. 들은 게 있는데 알려진 것보다 훨씬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검사 관계되는 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특검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세심하게 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특검 가더라도 검찰 식구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검찰 관련 특검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쉽지 네. 않죠. 쉽지 않은 게 지금까지 쭉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검찰의 어떤 문제들이 네. 보도가 되더라도 그전에는 그냥 잘 보도가 안 됐거나 뉴스타파에서도 많은 검찰 관련해서 비리들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했잖아요. 사실 지금 공수처에 있는 김선규 부장, 김선규 부장에 대해서도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겸사실에서 뭐 삼겹살 파티를 시켜줬다. 네. 더 한 것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김성규 부장은 굉장히 소송까지 가처분 이런 네. 것까지 냈으나 오히려 패소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더 많은 보도가 일어나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 조직도 공무원 조직이고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뭐 최종적으로 감찰은 다 국회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네. 감시를 받는다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기존의 폐쇄적인 조직이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덮으려면 덮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지금 대통령 자체가 네. 이미 이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시끄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만은 없다. 이거 계속 문제를 삼으면은 진실은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드러날 없다라고 것이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 주제로 우리 지금 영수회담 준비가 돼 있고 인선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인선 얘기부터 좀 해보면 주호영 총리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 제 최민희 의원하고 얘기를 하니까 최민희 이 당선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 여전히 뭐 이제 지금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까지 아닐지 몰라도 네.
사실은 뭐 친윤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국정 방향이나 쇄신이나 아니면 뭐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춘 인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찾아보면 뭐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비교적 그 호의적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찬성한다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말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그냥 또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 또는 뭐 좀 중립적 인물들이 갈 가능성이 없다면,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가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없다면, 네. 그나마 그 사람이 제일 나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입장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언론 이런 익명으로 나오는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 좀 믿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사실 신 변호사님. 주호영 총리설 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민주당에서 먼저 띄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5월달에도 주호영 총리설이 있었어요. 아, 옛날에도? 그러니까 주호영 총리설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것이 존재했는데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이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봐요. 네. 근데 주호영 이제 의원은 네. 지금 어쨌든 또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서 22대 국회도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게다가 22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주호영 총리설에 대해서 뭐라고 비토한다는 게 더 오히려 우스운데 오히려 예.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몇 분에게 이제 정성호 의원, 박주민 의원, 네. 박찬대 의원 이렇게 듣더니만 이제 하는 말, 왜 민주당에서 주호영 총리설을 띄우는 것인가 네. 분석 기사를 냅니다. 어. 이것은 국민의힘을 영남당으로 과두려는 술수다. 맞나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네. 근데 그게 너무 분석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대할 만한 뚜렷한 어떤 그런 게 없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치면은, 그렇다면은 저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카드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요. 왜일까? 영남당으로 가두려는 시도인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최민희 의원 같은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친명에서 나온다라면 최민희 의원은 그러면 친명이 아닌 것인가? 근데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이 프레임을 짜고 몰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군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요 분은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어떻게 내공을 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 익숙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정치 재개하는 겁니까? 이 사람 결국 하긴 하겠죠. 하긴 하는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지금 이제 일단 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일단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아니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여기 추측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식으로 재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비전이나 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평이 안 좋아서 계속 이제 지지율이 안 좋아서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자, 아니면 기대를 이런 모드로 보이기에는 그동안 보여준 게 좀 그러셔서 네. 새로운 뭘 보여줄 만한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약간 부정적인 부정적인 거죠. 짧게 이제 시간 다 신기한 돼서 게 16일 날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16일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을 맞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계속 방자하다, 한동훈이 방자하다 이렇게 계속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16일 날 각자 내 뜻을 지지해줄 사람을 만났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 뜻은 맞다. 이 사람 말하니까 내 말이 맞다. 난 다시 정치한다. 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대통령 만나자고 하니까 거부한 게 아닌가 네. 라고 하면서 두 분이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이 앞으로 계속 보여진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것이다. 재밌을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슈 샤맙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